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림해충의 방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인 주요 농림해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분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해충들의 자세한 내용들과 이름, 그리고 특징, 가해, 방제까지 연결해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물별로 조금 나누어 놨고요. 중요한 해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습 자료를 준비해주는 사람, 그리고 학습 자료를 오늘만큼은 제대로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스스로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출발. 수도가 뭐라고 했죠? 식물 병리학에서도 다뤘다시피 수도라는 것은 벼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량작물로서 상당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벼의 해충들 알아보도록 하죠. 출발. 가해 형태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줄기식입. 네, 줄기의 내부를 이렇게 벼라도 줄기가 있잖아요. 벼라도 줄기가 있는데 줄기 안쪽을 가해하는 형태. 유충이 줄기 안쪽을 가해하는 형태로 첫 번째 분류가 있을 것이고, 식엽은 말 그대로 유충이나 성충이 잎을 가해하는 형태. 권엽은 권엽. 어쨌든 잎을 약간 말아 올리는 형태로 가해갑니다. 잎에 즙액을 깔아먹게 되면 잎이 말려 올라가게 되는 형태. 잠엽은 잎이나 수관부에 굴을 파서 그 잎맥을 가해하는 형태. 바이러스 매개충들이 또 있고요. 근부, 뿌리를 가해하는 형태도 있고, 비례해충이라고 해서 앞에서 다뤘었던 월동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지는 못하나 바람을 타고 이동해서 벼에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해충들을 주로 넣어놨어요. 먼저 이와 명나방 보시겠습니다. 엽초를 가해하다가 아니죠.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밑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밑에서 주요한 걸 보겠습니다. 수도의 주요 해충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첫 번째, 애멸고입니다. 애멸고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바이러스병의 매개충입니다. 바이러스병 어떤 거 있죠? 저희 식물병리학 문제풀이 강의가 업로드 되었는데요. 문제풀이 강의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애멸고는 그때랑 똑같은 옷이다. 애멸고는 제가 암기법 알려드렸어요. 애멸고 애는 우리 kids, 애죠, children. 애기들은 어떤 옷이 잘 어울리죠? 요즘 애기들은 약간 이렇게, 애기 때는 이런 땡땡이 줄무늬 옷 같은 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애기들은 줄무늬 입마른병, 줄무늬 입마른병. 애기들 줄무늬 입마른병, 검은 줄. 와, 이거 너무 잘 외워진다. 애 말고 줄 어쩌고. 그쵸? 그래서 이 병을 매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삼사령이 약충. 삼사령 약충은 아까 이제 배웠으면 이제 알겠죠? 몇 번 탈피했을까 생각해 보시고, 어디서 월동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보실 거는 피해가 제일 중요하겠죠. 얘네가 어떤 식으로 가해를 해서 어떤 피해를 주느냐, 그리고 얘네는 월동을 어디서 하고 그 형태, 그리고 이런 생태적인 특징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방제하는 것이 왜 효과적인가까지 연결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동은 어디서? 삼사령 약충으로 월동을 하게 되는데, 논그루터기나 논뚝, 밭뚝 또는 화분과 잡초 방제학에서 잡초의 종류에 대해서는 배울 거니까 자세히 알진 않으셔도 됩니다. 보리밭에서 월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리밭 옆에 벼를 재배하게 되면은 애멸구 발생이 상당히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약충과 성충이 모두 엽초에 구침을 찌르고 이런 병을 옮기게 됩니다. 등록 약제가 있기는 있지만 워낙 대발생하는 병이다 보니까 저항성 품종을 재배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굉장히 화질이 안 좋으니까 교재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미충들도 병을 매개하는데 어떤 병을 매개하죠? 대답.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병을 매개하죠? 바이러스병 매개하고요. 네, 사령 약충태로 어디서 월동하냐? 산기슭. 네, 산에서 월동을 하다가 내려오는 형태. 연사회 발생하고요. 어떤 병을 매개한다고요? 오갈병. 네, 오갈병을 매개하고 네, 출수기에 이삭을 가해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매미충 같은 이렇게 매멸구, 매미충처럼 매개하는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병을 매개하는지도 중요한 특징이 돼요. 네, 등록 약재를 출수기에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네, 저항성 품종 재배하시면 됩니다. 매미충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날개 끝 부분이 이렇게 검은 얼룩 무늬가 있을 때 그거를 끝동 매미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사진 보고 판단 아직 안 하셔도 돼요. 필기 시험에는 그림, 도표, 사진 등이 일제히 출제되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진은 그냥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이와 명나방 위에다가 썼고 유충으로 월동하고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가장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방제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이와 명나방 특징은 줄기 속을 가해하는 형태죠. 줄기 속을 가해하는 형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용어 백수 현상이라는 거죠. 줄기 속을 가해하다 보니까 줄기가 있고 잎이 있으면은 이렇게 벼가 물론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간단히 보면 줄기 여기를 가해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해하다 보니까 잎이 어떻게 돼요? 잎으로 양분들이 못 가겠죠. 저장 양분이 못 가게 되면서 하얗게 말라 죽는데 이거를 우리가 백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등록 약재 2회 처리를 통해서 손쉽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잎이 하얗게 되죠. 벼의 잎이 하얗게 되는 거 백수 현상이다. 다음, 벼 잎벌레. 네, 성충과 유충 모두 벼의 잎을 가해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렇지만 유충의 섭식량이 많아서 유충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맥과 평행. 그러니까 벼 잎은 이렇게 세로맥이에요. 세로맥이다 보니까 평행한 방향으로 백색 선 모양의 흰 시큰이 발생한다. 시큰은 먹은 흔적. 네, 약재 처리를 통해서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벼멸구. 벼멸구는 중국에서 비례하는 비례 해충이고요. 네, 6월에서 7월에 주로 발생한다. 네, 영양이 좋고 밀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벌레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에서는 장시형, 날개 긴 형태. 하지만 반대 조건에서는 단시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애멸구와 비교할 점은 네, 생긴 건 굉장히 비슷한데 애멸구는 개별적으로 서식하지만 벼멸구는 집단으로 서식한다. 네, 피해 양상에 대해서는 네, 꼭 숙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벼 줄기 굴파리. 네, 굴을 파는 친구들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월동을 어디서 하느냐? 뚝새풀에서 월동을 한다. 연삼에 발생하고 네, 산간 지역에서 피해가 많고 중북부 지방의 산간 지역이 많죠. 그래서 피해는 보통 비슷한데 벼 줄기 굴파리 같은 경우는 줄기 속으로 들어가서 네, 생장점 부분을 가해하는 것이 주로 특징입니다. 유충을 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충은 어떻게 통제하죠? 저희가 유충은 입제 농약은 농약학에서 좀 더 배우시고 이양 전에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양 전에 용묘상 처리를 통해서 일령 유충을 방제를 해주시고 네, 일령 유충까지도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양 후에라도 일령 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네, 수면 처리 해주시면 되겠다. 외울 게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론서 가지고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비효율이 돼요. 우리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빨리 합격해서 이거를 자격증을 활용해서 써먹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끌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 숙지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하면서 원래 지식을 계속 넓혀가는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성으로만 가고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 가해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월동, 피해, 방제 요 세 가지를
조금 어렴풋이라도 떠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해 주시면 충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곡과 작물, 옥수수, 보리, 조의 주요 해충인데 조명나방 같은 경우는 옥수수에 특별히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해충입니다. 옥수수 기주고요. 제가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옥수수 밭에서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진짜 이 해충이, 이 벌레가 10마리가 넘게 한 옥수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정도로 옥수수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큰 그런 해충입니다. 옥수수 기재고, 네, 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옥수수를 따게 되면 그게 그대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비례해충입니다. 네, 처음에 잎사를 갉아먹다가 나중에는 들어가서 직접 옥수수 열매로 들어가서 속을 식히게 합니다. 네, 피해가 심하면은 줄기가 부러질 정도로,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확하면서 이제 발병을 한 경우에는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루터기 수확을 하면 다 이제 베어내게 되잖아요. 베어낼 때 완전히 제거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덩이를 미리 차단해주면 유충에 의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보리굴파리입니다. 보리굴파리는 보리, 밀, 조 등 기주 작물이 있고요. 번데기 형태로 활동하고 땅속에서 활동합니다. 유충 피해를 보시면 피해는 유충이 잎 끝에서 아래쪽으로 잠입해서, 네, 표피만 남겨놓고 엽육을 불규칙하게 먹는다. 그래서 나중에 갈색으로 이렇게 말라 죽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콩의 주형 해충, 콩 나방이라고도 하고 콩 잎말이 명나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콩, 강낭콩 등 기주식물이 있습니다. 피해 양상으로는 잎의 뒷면을 가해하고요. 잎말이 나방이기 때문에 잎을 마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잎을 말거나 접고, 말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그 속에 들어가서 갉아먹는데 이제 잎을 건드려서 유충이 땅에 떨어지는 걸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콩 진딧물이라는 게 있고요. 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작물들이 피해를 주고요. 하지만 그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해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눈으로 익히시고 빠르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 감자, 고구마가 은근히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감자가 주요 기주긴 하지만 담배, 가지 등의 기주들이 있고요. 외국 유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잎 줄기를 가해하기도 하고 땅속에 있는, 네, 덩이 줄기까지 가해합니다. 그리고 수확 후 저장 중에도 발생하는데 이거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방제 방법이 중요하겠죠. 자, 네, 나방이기 때문에 나방류 방제할 때 같은 방법으로 방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장할 때는 저온저 장소를 이용해서 저장해 주시거나 나방류 페브로몬 트랩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다. 일단 필기 시험에서는 채소류 해충이 조금 수도, 벼에 발생하는 해충이랑 채소류 해충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담배나방은 네, 기주가 굉장히 많고요. 연 2회 발생하고 번데기로 겨울 난다. 네, 잎을 가해하는 해충이고, 배추의 같은 경우는 배추 완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잎을 파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음침하게 해질 무렵부터 활동을 하고요. 유충이 잎을 먹고 열매까지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재 처리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내성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내성이 많이 없는 친환경 자재라든지 요즘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미생물 제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내성 차원에선 더 좋다.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음 거세미 나방입니다. 네, 담배 거세미 나방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이게 실기시험 가면 너무 짜증나요. 나방이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담배 나방, 거세미 나방, 담배 거세미 나방 해서 너무 많아요, 비슷한 게. 이건 기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 생긴 거는 굉장히 날개에 얼룩덜룩한 지저분한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얘는 몰려다녀요. 100여 종 이상의 기주도 있는데 유충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발생이라는 건 집단으로 크게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4세대의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노숙유충은 식물체 주변의 토양에서 번데기의 형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발생이 많으면 줄기만 남기고 가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피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3령 이후부터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이유. 네, 그래서 4세대. 성장한 유충은 이 나방류의 주요 특징이긴 한데 밤에 주로 활동을 한다는 거. 이거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방제가 굉장히 어렵고 크기 때문에 집단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침입을 막는 거 좋겠고요. 네, 황색등을 설치하고 교미를 못하게 해서 이 교미를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불임성의 수컷을 일부러 풀어놔서 뭐 하는 방법도 있지만 황색등 설치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알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걸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는 얘네가 식물체 근처에 있을 때거든요. 식물체 근처에 있을 때 약재를 살포하면 그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해충이었습니다. 고자리파리입니다. 고자리파리. 네. 고자리파리는 뭔가 그 딱 고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땅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기 땅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땅 속에서 지내고 가을에 이제 양파나 마늘에 주로 크게 피해를 줍니다. 네. 마늘, 양파가 이런 임경류들이 주로 백합과 친구들의 뿌리나 인경을 가해해서 아랫잎부터 노랗게 변해서 말라 죽게 됩니다. 네, 토양 속에 고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살충제를 활용해서 죽여주시면 된다. 네, 토양에 있기 때문에 피복물을 제거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또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타 작물 해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작물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몇 번 출제됐었던 문제들에 나온 문제입니다. 흰 등멸구, 비례해충, 비례해충이라서 넣어놨고요. 네, 콩선충은 뿌리를 가해하는데 선충 중에서 나온 거는 콩선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 순나방, 복숭아 순나방,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를 세트 메뉴로 해서 순나방 계열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밑에서 과실에서도 볼 수 있고요. 밤나무 혹벌의 특징은 단위 생식이었어요. 이걸로 문제가 자주 단위 생식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넘어가요. 엄청 많아요. 방아벌레라고 하는 류 중에서는 청동 방아벌레가 되게 유력하게 출제가 되는데, 네, 분류상으로는 딱정벌레 목이고요. 유충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감자 재배 지역에서 거의 항시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애벌레가 굉장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뭐처럼 생겼죠? 얇죠? 얇아요. 애벌레가 나방 애벌레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껍게. 근데 얘는 얇아요. 그래서 철사벌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자 감자와 새롭게 어린 감자에 구멍을 뚫고, 그래서 이렇게 감자를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뚫고 그 얇은 애벌레가 이렇게 관통하면서 피해를 줍니다. 감자나 고구마 조각을 묻어서 유인해서 죽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래서 뭐 당근 같은 거를 일부러 조각을 던져놔서 좀 더 당도가 높잖아요, 당근이. 그래서 그쪽으로 유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토양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토양 전면에 토양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향나무 하늘소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해하는데 숲이 밑에 형성층을 가해하고 있는데
천적을 통해서 방제를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천적은 뭐 좀벌, 벌, 기생파리 등이 있습니다. 복숭아 심식나방. 네, 주로 연 이외에 발생하는데 땅속에서 원형의 고치의 형태로 활동을 합니다. 네, 복숭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열매에 있어서 기형과가 발생하는 데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봉지 씌우기, 이제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봉지 씌우기를 해서 이런 심식나방류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과 굴나방. 사과 굴나방 역시 연 4, 5회 발생하는데 잎 속에서 번데기로 활동을 하네요. 네, 월동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네, 굴 모양의 시큰을 만든다. 그래서 잎 뒤가 오그라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좀벌, 꽃게거미. 네, 거미류도 천적으로 아까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런 천적들을 활용한 방제 또는 나방이기 때문에 페로몬제나 전용 약제를 사용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다. 복숭아 유리 나방도 비슷한데요. 이제 숲이 밑을 가해해서 형성층을 먹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생육이 상당히 불량해지는데 결국에 이 유충에 의한 피해가 크다 보니까 부화 억제 약제를 통해서 유충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게 효과적입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이랑 포도 유리나방이랑 비슷하니까 살펴보시고, 포도의 주요 해충이에요. 밑에 포도의 주요 해충이 또 나옵니다. 포도 호랑 하늘소라는 게 있고요. 네, 가지 밑에 얕은 곳에서 유충으로 활동을 하고요. 네, 수에 흘러 나오는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름이 굉장히 긴 친구가 나왔네요. 큰 28점박이 무당벌레입니다. 연 3회 발생하는데 피해가 크다기보다는 무당벌레가 뭐 해충이 되는 경우는 이 친구만 있습니다. 네, 잎을 갉아먹는데 그 형태가 조금 특이하죠. 잎 뒷면에서 어디를 먹어요? 잎살을 먹고 표피만 남겨서 그물 모양의 그런 흔적이 남게 됩니다. 사과 면충. 해외에서 넘어온 해충으로 맨 첫 장에서 이름은 살펴봤었는데 북미 원산 추정되고요. 1년에 10회 정도 굉장히 여러 세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집단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공격하고요. 흰색 솜을 감고서 가해하는 것이 특징. 그게 면충의 가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피해 부위에 혹이 발생해서 부풀어 오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응애라는 친구도 있고요. 뿌리응애는 뿌리를 가해하는 것 중에는 인경채소, 아까 말한 것처럼 마늘, 양파, 파 등등 생강 같은 농작물을 가해합니다. 초기에 피해 증상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뿌리를 가해했기 때문에 이게 지상부에서는 상당히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상부의 생육이 나빠지고, 네, 국은 직접 썩게 되겠죠. 네, 종구 수독을 하는 걸 통해서 미리 방제를 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바구미류도 피해를 많이 주는데 잡초나 아무튼 산림지표, 논둑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요. 물 근처에서 서식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벼 잎을 강해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세로로 스친 듯한 시큰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충 흙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흙을 잘 소독해 주시거나 물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 중요하겠고, 네, 용묘 상자에 농약을 뿌려서 이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왕바구미는 네, 가장 큰 종류고요. 그리고 나무의 목질부를 가해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갈색 여치. 이거는 피해 흔적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요. 굉장히 크게 베어 먹은 듯한 흔적이 남게 되고, 사과나 복숭아, 자두, 포도 등 과실류에 주로 피해를 줍니다. 네, 수십 마리씩 모여서 주로 과실을 갉아먹고 옆으로 이동도 잘 할 수 있어요. 주로 얘네는 여치, 메뚜기 이런 친구는 날개가 발달했는데 날개가 거의 발달하지 않아서
육상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발생하면 옆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조금 있는 편. 네, 참나무 등 화력수가 많은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유는 그 낙엽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참나무류 잎이 굉장히 넓죠. 넓기 때문에 그 낙엽 밑에 숨을 곳이 많아요. 거기서 월동을 많이 합니다. 깍지벌레류. 깍지벌레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피해 특징은 침을 찔러 넣고 수액을 빨아먹고요. 감로는 약간 달달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뭐 진딧물이라든지 응애 같은 해충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진균병의 2차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강아지가 있는데, 땅강아지는 뿌리를 가해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것들 알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 사실 바로 안 풀릴 수도 있겠죠. 안 풀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이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 내용들 잘 알게 되셨으면 기출 문제 하실 때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향나무 하늘소에 대한 문제였는데, 숲이 속에 갱도에 쌓아놓아서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향나무 하늘소였고요. 줄기 속을 가해하는 형태는 아까 맨 처음 장표를 보시면 돼요. 맨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장표.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해놨었죠. 그때 피해 형태에서 줄기 속을 가해하는 거, 이와 명나방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들도 잘 분류를 할 수 있는가, 진딧물 제외하고 2, 4번 잘 분류를 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4, 5번 마찬가지. 이거는 내용 잘 숙지하시면은 그 위에 있는 텍스트만으로도 다 풀이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몇 번을 풀어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좀 지금 이 학습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6번 같은 문제를 무조건 맞추는 거. 줄무늬 입마른 병, 검은 줄 오갈병 기억나세요? 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애멸구 딱 있죠. 네, 애멸구가 정답이 된다. 됐습니다. 고자리파리는 사실 우리가 쉽게 공부를 했는데 문제에 나오는 걸 보면 좀 어렵게 나와요. 하지만 한번 그 공부했던 것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단계에서. 고자리 혹벌을 이용한다. 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면 세모. 여러분의 입장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미숙 요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한다. 글쎄요. 세모. 다 세모야? 화종 또는 이식 전에 토양살충제. 이건 토양살충제는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토양 그 자리에서 월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아니야. 적은 거 고르는 거 맞죠? 연작지에서 발생과 피해가 심함으로. 기주가 특이적이었잖아요. 양파, 마늘, 인경류였으니까 얘도. 자, 그러면 천적을 이용하는 거. 오케이. 맞는 것 같은데, 미숙 요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그게 좋을까요? 미숙이라는 거는 이제 덜 숙성됐다 해서 이제 부패될 우려도 있고, 특히 유기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먹잇감이 되기 좋은 것들이에요. 맛있는 거죠. 맛있는 게 많으면 이제 토양 해충한테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숙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면 토양 해충 관점에서는 절대 방제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숙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는 거는 절대 안 좋다. 보통 일반적으로 99% 토양 해충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저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토양 해충인 거는 방금 했는데 기억나죠? 야,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 네, 아시겠죠? 방금 한 걸로만 해도 풀려요. 문제는. 네, 사과 입마리 나방. 이것도 우리 내용 텍스트에서 했었죠. 복숭아 심식 나방. 다 필요 없어요. 성페로몬만이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위 내용 숙지하면 아래 있는 문제 제가 봤는데 안 풀리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거의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해충들이 주요 해충이고, 조금 더 이상한 해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출 문제에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커리큘럼에 따라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무조건 저희 목표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60점만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100점 맞아서 도사가 되는 거 별로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럼 이 벌레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한번 함께 잡으러 가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